안녕하십니까, 반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맞는 자동차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의 계산하는 방식이니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용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저의 급여 곱하기 2를 합니다. 2. 급여에도 세후 급여, 통장에 정말 찍히는 금액 곱하기 2를 합니다. 2를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자동차 수리비로 쓸 생각으로 자동차 수리 예치금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500만 원짜리 차를 중고차로 구입합니다. 5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려면 대략 7, 8년 된 차라든가 아니면 경차를 살 경우 5년, 6년,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CC급이라면 7, 8년 뭐 그 정도 된 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 매매단지에 가면 중고차 딜러들이 보여주는 성능 기록부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성능 기록부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자동차 엔진룸 보시고 하부 보시고 내부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골라도 요즘은 차 성능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7, 8년 된 차도 제가 지금 5년 이상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로 크게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어떠실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곱하기 2를 하지만 곱하기 2를 하니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 나온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곱하기 3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은 중고차로 구입하는 방법. 중고차로 구입하기를 권유드리는 것은 요즘 차 성능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차 자체를 정말 실증만 내지 않는다면 20년 정도는 차가 거뜬히 굴러갑니다. 뭐 소모품 교환해줘야 될 것들 잘 교환해주고 하면 무리 없이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기준은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동차 첫 차 구입할 때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질 않아요. 그냥 주위에서 이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니? 라든가 아니면 자기와 같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이 타는 차 수준을 맞춰서 제가 저 정도의 차를 타니 나도 저 정도의 차는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신차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취등록세도 비쌀 뿐더러 그 차를 받아서 내가 차키를 넘겨받고 시동을 걸고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 10분의 1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차값의 10분의 1. 2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그 순간 200만 원까지는 1,800만 원짜리 차가 되는 것이고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그 순간 2,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결코 자산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자산이 1년에 10%씩 감가상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라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거의 차값의 90%가 사라지고 없어요. 3천만 원짜리 차라고 얘기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무 비싼 차를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경제적인 차를 사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는 것이고, 신차를 샀을 때 보면
만일 2천만 원의 할부금이 남았다 계산하면 36개월로 끊는다고 계산했을 때 이자를 빼고 계산했을 때 원금만 계산했을 때 다달이 5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55만 원. 36개월 동안 3년 동안 55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저축으로 2천만 원을 모으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한 달에 55만 원씩 꼬박꼬박 36개월을 저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게 내가 죽도록 55만 원씩 36개월을 벌는데 고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역으로 자동차를 신차를 구입할 때 2천만 원의 할부금을 두고 다달이 5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55만 원 크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보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듯 할부 자체, 외상은 정말 뭐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할부, 빚, 외상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제적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곱하기 2를 해서 600만 원이 나오면 6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은 자동차 수리비 예치금으로 적립을 해두고 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수리해야 될 곳이 발생하면 그 예치금, 자동차 수리 통장 따로 만들어 놓은 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수리를 하고 타고 다닙니다. 제가 지금 뉴 카렌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벌써 타고 다닌 지 5년 됐죠. 그때 살 당시에는 8년 정도 된 차를 샀습니다. 8년 정도 된 차를 샀는데 지금 5년 타고 다닌 결과도 아직도 멀쩡하고, 수리비로 들어간 돈은 모두 다 합쳐서 한 80만 원? 그 정도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다녀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일 게 없는데, 신차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천만 원의 월 할부금을 낸다 그러면 55만 원. 그거를 5년으로 그러니까 3년으로 끊었을 때 55만 원 정도의 원금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만일 5년으로 끊었다 해도 5년이면 60개월, 한 달에 34만 원씩 다달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벌써 5년을 탔는데도 자동차 수리비로 들어간 돈이라고는 8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첫 차를 살 때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사서 예치금으로 일정 부분 빼고, 중고차도 할부로 사지 마시고 현금으로 모아서 현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추천드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빠뜨린 게 또 하나 있는데, 저는 다달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니까 다달이 5만 원씩 자동차 수리비 예치금 통장에 따로 계속 월 5만 원씩 예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그 통장에서 인출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자동차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합리적인 자동차 운영을 하는 소비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이버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